자, 다음은 제2편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은 사실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는 조합 설립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죠. 지금 마무리 강의인데 조금 내용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있죠. 마무리 강의에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기본 강의나 촬영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좀 자세히 할게요. 자, 봅니다. 도시개발 지정 후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가능한 주거지역의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구역 지정이죠. 용도 지역, 지구, 그 다음에 구역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과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개발계획, 천하를 안분하는,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공자의 상생의 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천지인 세 가지 상생의 도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공자의 상생의 도. 첫 번째, 이게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단어는 공모입니다. 첫 번째는 공모. 두 번째는 자연환경 관련해서 자연 지역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연자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기억하시고, 상업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30%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주거지역의 면적, 공자의 상생의 도 세 가지 기억하십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공자의 상생의 도를 떠올리면 되죠. 공모, 공 나오네요. 공자,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공자의 외의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다음 상생의 도, 상업지역, 협의해서 상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생산관리는 여기에 지금 빠져있네요. 생산관리지역 관련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의 도 세 가지죠.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천지 세 가지예요. 자, 30% 기억하세요. 40% 아닙니다. 핵심은 30%네요. 공자, 자연녹지 지역 있죠? 공자의, 외의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주거지역은 30% 떠올립니다. 다음,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은 뭐냐? 토지 교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환지, 토지 교환입니다. 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발 방식은 수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있고, 그리고 혼합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하는 건 토지 수용을 해버리는 거야. 아예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해서 그걸로 개발하는 겁니다. 환지는요, 환지는 개발에서 되돌릴 환자죠. 토지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환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0%를 주고 나중에 개발해서 돌려받을 때는 가치가 확 올라갔겠죠. 따라서 100평을 줬는데 환지할 때 다시 100평을 줄 필요는 없죠. 나중에 80%만 돌려줘도 가치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경되는 걸 간보율이라고 부르죠. 간보율.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간보율이 몇 프로냐 이런 것들을 따지죠. 그리고 양자로 혼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환지는 되돌려 받는 거죠. 개발된 다음에.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변경 시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면 여러 번 나왔어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다는 거 여러 번 나왔죠. 왜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면 믿을만 하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이 할 수 있다. 다음 106번입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자체는 토공은 할 수 없어요.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일정한 인구를 요구하죠. 그 다음에 장관입니다. 국가와 관련돼 있으면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입니다. 공사가 할 수는 없어요.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관이 도시개발 지정권자일 때 한국토공이 지정을 제한하는 거, 이건 30만을 기억하는데 한국토지공사, 공사가 제한할 때는 30, 이렇게 3자를 기억하세요. 30이 많이 나와. 30만 규모고 장관이 하니까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겠죠. 30을 떠올립니다. 30. 공사가 제한할 때 공사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3자를 떠올리세요. 3.
30만 제곱미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문이니까 단순한 게 하는 거예요.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뭐 논리 같은 거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 논리 필요 없잖아요. 다음, 천재지변으로 의해서 개발 사업에 긴급 필요성이 있으면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조문입니다. 천재지변, 장관, 천장, 천재지변 장관, 청장의 물이 새네요.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천장에 물이 샌다. 다음 109번입니다. 자, 도시개발 지정이 가능한 대상 지역의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공, 아까 공사도 3이었죠? 공은 3만, 나머지는 다 1만입니다. 공업지역만 3만, 03, 30, 03, 30 앞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그 외에는 다 1만이다. 자, 03, 공업지역만 3이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공업지역만 3만 제곱, 나머지는 1만으로 가면 되는 거죠. 다음 110번입니다. 토지합병. 토지합병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 여러분 이거 뭐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죠. 쪼개기 해가지고 자기 우군을 확보한단 말이지. 나중에 이제 표 대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구역에서는요, 이 쪼개기 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해가지고 소유권자만 늘려서 아군 확보하는 거 이게 문제지. 합병하는 건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합병 같은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 대상은 오히려 토지 분할해가지고 이거 쪼개기 한다고 하잖아요. 실무에서 용도 변경, 공유수면 매립 같은 거 할 때 토지를 합병하는 건 도시개발에서 특별히 문제될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분할해서 구분 소유권 설정해서 소유권자들 늘려서 자기 우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합병하는 건 뭐 얼마든지 해. 허가도 필요 없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11번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가 의제가 되는데 공사 완료 공고일 그 다음 날이 돼요. 그 다음 날이 되는데 공고일 다음 날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공고일 24시면은 공고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은 뭐냐면 24일은 헷갈릴 수 있겠다. 만약에 10일이다. 그러면 10일, 공고일이 10일이면 10일을 꽉 채우는 겁니다. 10일 24시 00시가 돼요. 그러면 다음 날인 11일 0시부터 해제된 걸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공사 완료 001 당일에 해제가 돼버린다고 하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하는 그날 자정이 돼야 되는데 공고를 자정부터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날은 꽉 채워서 다음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일 다음날입니다. 그러니까 공고일 그날의 24시가 딱 지나가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법에서 많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10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다. 그러면 11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다. 그러면 11일 24시 00시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업정지가 매달 며칠 11일까지다. 그러면 11일 24시 00시까지 영업 못하고 여기서 이제 1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112번입니다. 논리 필요 없어. 사실은 여러분 눈에 발라가지고 그냥 답 찍어버리는 거야. 12번 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어떻게 되느냐.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2년이에요. 그리고 계획 수립 후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입니다. 좀 좋은 연상 작용은 아닌데 개이가 인삼을 먹어요. 왜 먹었을까요? 자, 개이 계획을 미수립하면 2년, 인가 신청을 안 하면 3년. 개이가 인삼을 먹었다. 힘이 불끈불끈 솟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욕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세요. 개이, 그 다음에 인삼. 개이가 인삼을 먹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암기하세요. 이거 뭐 조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논리가 필요 없거든. 암기가 잘 되면 좋은 거야. 다음 13번이네요. 도시개발법령상 한국부동산원이 도시개발 시행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 안 돼요.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 거 뭐예요? 부동산 가격공시 같은 거. 가격공시, 그 다음에 정책지원 같은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가격 공시 또는 통계, 정책 지원 이런 걸 아주 자기가 직접 나서도 뭐 시행사로 이러지는 않아요. 시행사로 부동산원은 될 수 없다. 뭐 공사 이런 걸 할 수 있죠. 다음은 114번입니다. 도시개발 제약이 환시 방식이면 사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개발해서 가치가 높아져서 돌려받을 수 있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조합은 사업 점유를 환시 방식으로 시행하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환시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거죠. 수용 방식으로 하면 수용해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실시해야죠.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체 시행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요. 2년 내 사업자 변경이 가능해요. 사업 미착수를 하면. 이거 외에 만약에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어. 인가 취소되면 당연히 못하겠죠. 또는 그 사업 목적이 불능, 할 수 없게 돼버렸어.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 변경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2년 내 사업 미착수, 2년 내 사업 미착수라면 사업자 변경이 가능하다. 알아두십니다. 다음 11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 대행이 가능한 자는 누구냐? 일단 국가지자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니까 문제가 없죠. 그 외에는 공익과 관련된 자들, 첫 번째 공공기관입니다. 두 번째는 공익과 관련된 각종 공사입니다. 자, 이걸로 어느 정도는 다 맞출 수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 대행이 가능한 자는 여러분 사실 이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라고 불러요. 공법에서는.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에 이런 사업인정처분이나 실시계획 인가처분 같은 걸 받게 돼 있는 거죠. 공익사업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공법하는 거죠. 공법이 뭐예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법은 공익에 관한 법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따라서 일부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익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공짜 들어가는 자, 공공기관 또는 공사.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도요. 얘는 공법인이에요. 공법이 인정한 공법인입니다. 사실 얘도 공짜가 들어가는 거죠. 특히 지자체는 광의의 공공단체라고도 불러요. 광의의 공공단체. 국가도 공법인입니다. 공짜 들어가는 애들이야. 쉽게 말해요. 공공기관, 공사.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공사 들어가는 애. 지자체도 광의의 공공단체예요. 광의의 공공단체라고 법리적으로는 부릅니다. 뭐 얘네들은 안 되겠고 얘는 조문에 의해서 안 되는 거고. 다음 11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17번은요.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항시킬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사업자에게 대항시킬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는 대행시키는 게 이유가 보니까 너무 부실이 너무 많아. 부실기조야. 부실기조. 자, 부실이 일정한 기조를 이루고 있어. 부지조성, 부실, 실시계, 실시설계, 기반시설, 부실기조, 조성된 토지분양 이런 것들은 대항이 가능하다. 암기해야 되겠죠. 부실기조. 부실이 하나의 기조가 됐네. 부실기조 떠올립니다. 부실기조가 있을 때 대항시킬 수 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다 박아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렇게 객관식 풀어요. TRS 학습법 쳐보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 다 합니다. 우리 제자들도. 로스쿨 제자들도 다 이렇게 해요. 자, 부실기조 기억합니다. 근데 부실기조가 뭔지를 좀 떠올라야잖아. 부지조성, 실시설, 기반시설, 조성된 토지분양. 얘가 많이 나오죠. 토지분양. 다음 118번입니다. 조합 설립. 소유자 7명 이상 그리고 7명 이상의 장관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느냐. 조합 설립 인가의 지정권자가 뭐냐. 지정권자에는 나중에 보면 조문을 보면요. 지정권자에는 장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시도지사 등이 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13조 말고 제3조도 보시면 돼요. 지정권자에 관해서는 3조에 있습니다. 나중에 교재에 추가를 해드릴게요. 장관 아니다. 다음, 도시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을 받으면 얘는 공법상 사단이 돼요. 사단이란 말은 사람의 단체죠. 공법상 사단으로서 공공조합이 되는데 얘도 공법인이에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것은 강학상 특허의 성격을 갖는데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어쨌든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조합 설립인가 같은 경우는 동의정족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어디냐, 이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경미한 사항이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허가나 받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건 뭐냐면 신고에 따른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보통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때는 신청이라고 불러요. 신청은 허가 내지는 인가, 면허 이런 걸 받는 거고, 신고는 보통 수리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신고만 하면 돼. 따라서 주된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이때는 경미한 상황의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된다. 변경이 인가는 처분이 있거든요. 인가 처분을 받을 필요 없는 거야. 경미한 상황이니까. 다음은 120번입니다. 자, 120번 조합 설립인가. 이 동의정수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건 왜냐면 설립인가는 특별한 허가거든. 특허. 토지 면적은 적어도 면적의 3분의 2는 동의해줘야 돼. 토지 소유자는 적어도 2분의 1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왜 그래요?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을 다 갖고 있지만 나머지의 소유자들이 많다. 그럼 이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반대로 소유자가 쪽수로 밀어붙여. 토지 쪼개게 해가지고 소유자 많이 해가지고 소유자 인원으로만 따지면 어떻게 보면 대지주는 힘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ND입니다. 토지 면적의 3분의 2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2분의 1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OR로 돼 있었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AND가 된 거죠. 자, 다음은 환지 예정지 지정은 대의원회가 조합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느냐. 조합총회는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대의원들이 권한 대행이 가능한 거, 환지 예정지 지정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총회 의결 사항들입니다. 이건 좀 잘못 썼어요. 총회 의결 사항인데 그 중에 대의원이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건 환지 계획이에요. 나머지 같은 정관 변경 이건 최고 의결 기관에서 무조건 정해줘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 정관의 정족수 막 바꾸고 이런 것 때문에. 실시계획 뭐 이런 것들, 임원 선임 이런 것들은 총회의 정권사항으로 봐야 돼요. 환지 계획과 관련해서만 권한 대행이 가능하다. 이거 꼭 기억하십니다. 환지 계획에 관해서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다. 이것만 나와요. 이것만. 자, 환지 예정지 7호 있죠. 대의원회에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제외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방금 봤던 1호, 2호, 그 다음에 6호. 6호에서 9호로 가죠. 7호가 빠져있단 말이지. 7호는 36조에 의해서 대의원이 대행할 수 대행이 가능해요. 나머지 것들은 대행할 수 없는 거죠. 제외가 되어 있는 것들은 1호, 2호, 뭐 6호, 9호고 얘네들은 대행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 외에는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권한 대행이 가능하다. 다음 122번입니다. 자, 종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이 고시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송달하는 방법 중에 고시공고가 있거든요. 고시공고는 보통 관보에 게재하거나 또는 일간지에 올려서 공고합니다. 인터넷에 띄우기도 하죠. 이런 고시공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방법인데 고시공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송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종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고시된 실시계획에 접촉되면 이 실시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걸로 봐주는 거죠. 종전 도시관리계획이 우선하느냐? 아니죠. 구체적으로 고시한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보는 겁니다. 고시로 변경된 걸로 보는 거죠. 다음은 123번입니다. 실시계획, 공사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인가해 주는 거예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도 받은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이게 의제 제도죠. 눈으로 바르세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공공하수도의 공사 시행 허가도 의제된다. 다음 124번입니다. 수용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이것을 지구별로 분할 시행하는 분할 혼합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수용, 사용 방식, 수용만 기억하세요. 보통 헌법 23조 사항에 따라서 수용, 사용, 제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공공 제한은. 수용 방식 또는 환지 방식, 지구별로 분할해서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124번은 그렇습니다. 다음 125번. 자, 이건 법 규정에 있는 거네요. 도시개발법상 수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고시, 수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고시, 그리고 이런 세부 목록 고시를 하면 사업 인정을 받은 걸로 의제를 받는데 이 사업 인정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공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건데 일정한 요건 하에 수용권이 창설되거든요. 수용권을 설정 창설해 주는 특별한 허가, 특허의 성격을 가져요. 이럴 때 수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를 해주는 법 규정이 있는 겁니다. 다음 126번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자체일 때, 지자체도 광해 공무단체라고 했죠. 이럴 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느냐? 아까 앞에서 여러 번 했죠. 국가는 국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발행할 수 없느냐? 틀렸어요.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117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여러 번 했지만 지급불능에 빠질 수 없다고 했죠. 물론 현실에는 있긴 하지만요. 지방채 같은 거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보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급보정 없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128번입니다. 토지상환 채권 같은 경우는 보통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일단 상환 채권으로 먼저 발행을 해주는 건데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안 그랬다가는 실제로 안 해버리고 다 채권으로 그냥 대체되면 안 되겠죠. 2분의 1 범위를 초과할 수 없어요. 토지 상환 채권 발행은. 그렇게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음 192번입니다. 원형지 같은 경우는 원형지는요.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죠. 보통 원형지 같은 경우는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나중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맡깁니다. 국가나 지자체라든가 공공단체, 공공기관 이런 데 맡겨서 원형지 개발을 해요. 그런데 원형지 개발을 할 때 원형지로 개발하라고 맡겼는데 이거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 주변에 개발돼가지고 땅값이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 친화적으로 보통 많이 만드는데 이런 원형지 팔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는 10년, 그리고 공사 완료부터는 5년의 경과하기 전까지 못 팔게 묶어놓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매각할 수 있어요. 계약일로부터는 10년으로 봅니다. 계약일로부터는 10년,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는 5년 내에는 못 팔아. 왜냐면 장사해 먹으면 안 되니까 원형지로. 다음 130번입니다. 환지 계획은 환지 명세가 들어가야 돼요. 토지 교환되는 환지 명세가 들어가야 되고, 다음은 청산대지 토지, 청산 대상이 되는 토지 명세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이건 법조문에 있는 거니까 알아두십니다. 다음은 131번입니다.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 중 하필 분필, 이건 경미한 상황에 불과하다고 앞에서도 나왔었죠. 경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 인가라는 건 허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허가 안에 특허,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이런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경미한 상황에 불과하다고 했죠. 132번입니다. 자, 환지 토지 면적의 규모와 관련해서 과소, 적을 때 또는 넓을 때, 과소 토지 너무 적으면 줄여서 쪼개서 붙일 수는 있어요. 아니면 제외도 시킬 수 있습니다. 넓은 토지는 줄일 수만 있어요. 자, 기억하십니다. 면적이 좁을 때, 좁은 경우에는 줄여서 다시 짜맞추거나 제외가 예만 가능해요. 넓은 토지는 줄일 수는 있지만 제외해서는 빠집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볼까요? 사업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는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었을 때는 면적이 넓은 토지는 환지 줄여서 환지할 수 있지 넓은 토지와 관련해서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자, 넓은 토지, 좁은 토지는 둘 다 줄이는 건 가능해. 제외시키는 건 좁은 토지만 가능해요. 넓은 토지는 환지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십니다. 133번입니다. 시행자는 중공검사 받은 뒤로부터 90일 내 환지 처분을 해야 되는지 보통 60일이죠. 우리가 아파트 입지 같은 경우도 60일로 보죠. 중공검사일로부터 60일입니다. 2달이죠. 다음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 그렇죠. 처분이에요. 처분.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 수용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수용 처분 같은 경우는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환지 처분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보통 토지에 전속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보통 가처분 얘기하는 겁니다. 가처분. 가짜 들어가는 거. 임시 처분들. 다음 135번입니다. 자, 지역권이네요. 보통 이제 지역권은 그 물건, 보통 공사하다가 대금이 막히면 뭐 유치권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지역권도 그런 담보물권 중에 하나인데 토지의 지역권의 행사이익이 없어졌다면 공고일이 끝나는 날이죠. 다음 날이 끝나는 날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공고일 24시 공공시니까 공고일이 끝나는 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날이 아니라. 그래서 공고일 그 다음 날부터는 공고일 그 자체는 채워야 돼. 24시 공고시까지. 다음 날이 끝나는 날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다음. 도시개발 사업의 중공검사 전에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느냐. 채비지. 비용을 대체한다고 기억하면 돼요. 보통 환지 대상이 되지 않는 보류지 중에서 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둔 토지가 채비지죠. 채비지는 사용하라고 있는 거야.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느냐? 아니죠.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요. 채비지 목적 자체가 보류지 중에서 토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보류지 중에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비용을 대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미리미리 팔아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거지. 다음 37번입니다. 37번은 여기 한번 보세요.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대도시 시장하고 시도지사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서 뭐에 대해서? 비용 부담에 관해서. 이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하냐? 본이니까 기획재정부 아닙니다. 시장이나 시도지사 둘 다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죠.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는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분쟁이 생기면 행안부 장관이 처리하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이 이런 개별법에도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다음. 도시개발 채권의 상한은 보통 5년, 10년이에요. 5년에서 10년까지. 이거는 눈에 바르면 되겠고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자기가 의무자로 알고 착오해서 매입했다면 중도 상환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중도 상환 가능하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짧게 복습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중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은 주거지역은 30%라고 했죠. 다음,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일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한국토공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했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물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다면 장관이 할 수 있는 거죠. 한국토공은 구역 지정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장가지 도시개발 지정권자인 경우는 한국토공 공사는 03으로 간다고 했죠. 30만 제곱미터다. 이거를 20만 제곱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요. 천재지변, 장관이죠.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필요성이 있으면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다음, 도시개발구역에서 지정 가능한 대상 토지 규모는 공업지역은 03, 3만이고 그 외에는 다 1만이라고 했죠. 토지 합병, 도시개발할 때 토지 합병은 별로 문제될 일이 없어. 따라서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는 공사완료 공고일 당일이 아니라
공고가 완료되는 공고일 다음 날 지정 해제가 되는 거예요. 공고일까지는 꽉 채우는 거죠. 다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일은 개의가 인사 먹어서 개의, 계획을 미수립하면 2년, 그리고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신청에서는 인가예요.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인삼 3년입니다. 연상단으로 기억하세요. 한국부동산원, 얘는 통계내고 뭐 이런 것만 해. 얘가 사업자로 직접 뛸 수는 없어. 오버하지 마. 다음, 도시개발조합 같은 경우도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땡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 다음,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후에 2년 동안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그럼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다음,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도시개발 사업 공익사업이라고 했죠. 공짜 들어가는 애야. 국가지자체는 공법인이죠. 공짜 들어가네. 그 다음에 공사 이렇게 기억하세요.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공사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다음,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는 뭐냐? 부실기조, 부지조성, 실시 설계, 기반 조성, 조성된 토지 분양에 관해서는 할 수 있다. 부실기조. 두 문자 암기해야 되겠네요. 다음, 조합 설립인가는 토지 소유자 3명 이상이 장관에게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느냐? 장관은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부정입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단체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입니다. 다음, 도시재개발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죠. 따라서 인가사항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끝난다. 다음, 조합 설립인가의 요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토지 면적은 적어도 3분의 2, 소유자는 2분의 1이죠. 이거 면적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억하십니다. 다음, 환지 예정지 조합은 권한 대행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빼도 상관없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은 대의원회가 최고 의결 기관인 조합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음, 21번입니다. 종전의 도시관리 계획 결정 사항과 다른 내용이 고시가 됐다면,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가 됐다면 고시가 우선한다. 종전 계획이 아니라. 다음,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할 수 있는 허가도 의제가 된다. 다음, 수용 방식, 환시 방식, 구역별로 분할 시행하는 이런 분할 혼용 방식도 있다. 다음, 도시개발법상 수용 대상 토지 세부 목록이 고시되면 사업 인정이 의제가 된다고 했죠. 다음,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는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고 했죠. 없는지 틀렸네요.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증 없이도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 다음, 다만 채권 발행은 토지 상환 채권은 상환 면적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합니다. 다음, 원형지 개발을 하라고 줬더니 이거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적어도 공고일로부터 5년, 계약일로부터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나야지만 팔 수 있다. 다음, 환지 계획에는 환지 명세서와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조문입니다. 다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 중 하필 분필과 관련해서는 이건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인가는 필요 없다.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느냐? 인가 필요 없다고 했죠. 부정. 다음 132번입니다. 도시개발법상 환지 토지 면적의 규모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은 토지는 제외시킬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적은 토지든 넓은 토지든 둘 다 줄일 수는 있어. 제외시키는 건 적은 토지만 기억하세요. 넓은 토지는 제외시킬 수 없어요. 다음, 준공검사 받은 다음에 며칠 내 환지처분? 60일이라고 했죠.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내 환지처분해야 된다. 다음,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토지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법률용어로 공용환권이라고 불러요. 권리를 교환한다는 의미죠. 종전의 토지에 전속되어 있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다음, 지역권은 행사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입니다. 다음 날이 아니죠. 다음, 채비지는 준공검사 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비용 충당을 위해서. 그런 목적이에요. 채비지가. 다음, 비용 부담에 관련해서 시장이나 시도지사의 합의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주무부 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다음, 도시개발채권의 상한은 5년에서 10년이다. 다음, 착오로 매입했으면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뭐가? 도시개발채권과 관련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